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구궁과 홍국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축구 국가대표에서 영원한 캡틴으로 불리는 박지성 선수 사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꾹. 안녕하세요. 네 팔자를 스스로 공부하는 사주 명리학입니다. 이번 공부는 15번째로 구궁의 동초와 비동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궁에서 사지와 중궁에 해당하는 궁은 동처라 하고 그 외에 해당하는 궁은 비동처라 합니다. 이 동처는 연지궁, 월지궁, 일지궁인 세효궁, 시지궁, 중궁을 말하며 동초의 개수는 사주에 따라 2개에서 5개까지 있습니다. 동초에 있는 홍국수는 동처 상호간에 생극을 할 수 있으니, 즉 연지궁의 7구, 월지궁의 88, 세효궁의 60, 시지궁의 24, 중궁의 56은 상호간에 생극을 할 수 있으나 비동초에 있는 홍국수와는 상호간에 생극을 할 수 없는데, 유년이 비동초 궁이 될 때 그 유년 기간에 하나여 비동초 홍국수는 동초 홍국수와 생극을 할 수 있으니, 즉 유년이 구궁에 해당하는 22세에서 30세와 67세에서 73세까지 구궁의 홍국수 9, 7은 동초 홍국수와 생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문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홍국수 간의 생극으로, 기문 명리학 공부는 홍국수 공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홍국수 외 성분들의 작용도 중요하나 기문 명리학을 집으로 비유하면 홍국수는 골조인 뼈대에 비유할 수 있고, 그 외 성분들은 외장인 마감과 장식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주의 주인공은 일지궁의 집안 홍국수로 이를 세요라 하며, 이 사주에서는 육수가 됩니다. 9개의 궁에는 2개씩 18개의 홍국수가 있으며, 이 중에 나를 의미하는 홍국수는 일지궁 집안 홍국수가 되며, 나머지 홍국수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입니다. 동초 홍국수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고, 비동초에 있는 홍국수는 유년에 해당될 때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즉 사궁에 있는 홍국수는 평상시에는 영향이 없지만 유년 37세에서 40세, 53세에서 54세에 영향을 줍니다. 또 각 궁에는 집안 홍국수, 천반 홍국수, 바탕 오행이 작용합니다. 이 7궁을 보면 집안 홍국수인 7, 천반 홍국수인 9, 바탕 오행인 유가 있으며, 바탕 오행은 화면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또 바탕 오행도 홍국수와 같은 역할을 하니 바탕 오행이 유인 경우는 홍국수에서는 4로, 신인 경우는 홍국수에서는 9로 응용합니다. 홍국수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면 홍국수 간에는 0순위, 1순위, 2순위의 관계가 있습니다. 0순위 관계는 같은 궁 내의 집안 홍국수와 천반 홍국수와의 관계를 말하며, 구궁이니 9개의 0순위 관계가 있습니다. 1궁을 예로 들면 집안 홍국수 1의 0순위는 천반 홍국수 5가 되고, 천반 홍국수 5의 0순위는 집안 홍국수 1이 되며, 나머지 궁도 이와 같이 응용합니다. 또 1순위에는 집안 1순위와 천반 1순위가 있습니다. 집안 1순위는 집안 홍국수와 집안 홍국수와의 관계를 말하고, 천반 1순위는 천반 홍국수와 천반 홍국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1궁의 집안 홍국수 1에게는 다른 궁의 집안 홍국수가 1순위 관계가 되고,
천반 흥국수 5에게는 다른 궁의 천반 흥국수가 1순위 관계가 되며 나머지 궁도 이와 같이 응용합니다. 2순위는 집안 흥국수와 다른 궁의 천반 흥국수, 천반 흥국수와 다른 궁의 집안 흥국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1궁의 집안 흥국수 1에게는 다른 궁의 천반 흥국수가 2순위가 되며 천반 흥국수 5에게는 다른 궁의 집안 흥국수가 2순위가 됩니다. 즉, 이 순위에는 0순위, 1순위, 2순위가 있으며 0순위는 같은 궁 내의 천집안 흥국수 관계를 말하고 집안 1순위는 집안 흥국수끼리 관계를, 천반 1순위는 천반 흥국수끼리 관계를 말합니다. 2순위는 집안 흥국수와 다른 궁의 천반 흥국수 또는 천반 흥국수와 다른 궁의 집안 흥국수 관계를 말합니다. 또 흥국수는 강약이 있으며 강약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탕오행, 영순위 관계, 절기에 해당하는 월지입니다. 홍국수 강약에 대해 알아보면 홍국수는 나를 생해주는 오행인 부나 나와 같은 오행인 형을 만나면 강해지고 내가 생해주는 오행인 손이나 내가 극하는 오행인 재, 나를 극하는 오행인 관기를 만나면 약하게 됩니다. 홍국수가 힘이 강해지는 경우는 제로로, 약하게 되는 경우는 X로 표시를 한다면 예를 들어 육궁인 세요궁을 보면 육궁은 바탕 오행이 해수가 되는데 이 집안 흥국수 6은 바탕 오행인 해수와 비교하면 오행이 같으니 형이 되어 제로, 영순이 10토와 비교하면 10토는 세유를 극하고 음양이 같으니 귀가 되어 X, 월지 임목과 비교하면 월지는 임목이 되어 세요가 수생목으로 생하니 손이 되어 X가 됩니다. 또 천반 흥국수 10토는 바탕 오행인 해수와 비교하면 10토는 해수를 극하니 재가 되어 X, 영순이 육수 세요와 비교하면 10토는 육수를 극하니 재가 되어 X, 월지 임목과 비교하면 임목은 10토를 극하고 오행이 다르니 관이 되어 X가 됩니다. 이렇게 다른 궁의 흥국수도 강약을 비교할 수 있으며 이 김은둔갑 앱의 아래에 있는 이 강약 부분을 누르면 강약을 표시한 내용이 화면에 나옵니다. 홍국수의 강약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홍국수의 강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탕 오행이며 다음은 영순위 관계, 다음은 월지순으로 홍국수의 강약은 태왕, 과왕, 왕, 약, 태약 순으로 구분합니다. 태왕은 바탕오행, 영순위, 월지에서 모두 힘을 얻는 경우로 3궁과 8궁의 천지반 흥국수 38목이 이에 해당하고 과왕은 바탕오행과 영순위 또는 바탕오행과 월지에서 힘을 얻는 경우로 4궁 천반 흥국수 2화와 9궁 천반 흥국수 7화가 이에 해당하며 왕은 바탕오행에서만 힘을 얻거나 영순위와 월지에서 힘을 얻는 경우로 1궁 집안 흥국수 1수와 6궁 집안 흥국수 세효 6수, 중궁 집안 흥국수 5토와 2궁 천반 흥국수 4금, 7궁 천반 흥국수 9금이 이에 해당하고 약은 영순위에서만 힘을 얻거나 월지에서만 힘을 얻는 경우로 2궁 집안 흥국수 2화와 7궁 집안 흥국수 7화가 이에 해당하며 태약은 바탕오행, 영순위, 월지 어느 곳에서도 힘을 얻지 못한 경우로 4궁 집안 흥국수 4금과 9궁 집안 흥국수 9금, 1궁 천반 흥국수 5토와
육궁 천반홍국수 10토, 중궁 천반홍국수 육수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박지성 선수의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9번째, 10번째 시간에 공부한 육신에 대한 내용을 보면 형은 친구, 동료, 선후배, 경쟁자를 의미하니 유년에서 형을 만나면 인간관계가 활발해지고 경쟁자가 생기게 되고, 손은 재주, 기술, 능력, 자녀를 의미하니 운동선수는 유년에서 손을 만나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되고, 성인은 자녀가 생기며, 재는 돈, 여자를 의미하니 남자인 경우 재혼을 만나면 돈, 여자에 관련된 일이 생기고, 관은 직장, 법, 직책 등을 의미하니 관운을 만나면 직장이 생기거나 직책이 올라가는 등의 일이 생기고, 부는 부모, 스승, 귀인, 재산, 인정받음 등을 의미하니 부운을 만나면 부모님, 스승, 귀인, 재산 등에 관련된 일이 생기며 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 육신은 다양한 변화가 있으나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공부하면서 살펴보기로 하고, 지난 9번째, 10번째 시간에 공부한 육신에 대한 내용은 우측 상단 아이를 누르면 볼 수 있습니다. 이 홍국수는 상호간의 생극작용 이외에 홍국수 고유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이 사구금은 지렉과 사상, 사고, 병원에 가는 일 등을 의미하므로 유년에서 사구금을 만나게 되면 본인으로 인해서나 가까운 가족, 지인으로 인해서나 지렉, 사상, 사고, 병원에 가는 일 등을 만나게 되고, 이칠화는 구설과 화란, 사상, 마음고생을 의미하므로 유년에서 이칠화를 만나게 되면 주변 사람으로 인해 구설과 시끄러운 일, 마음고생할 일, 죽고 다치는 사상에 관련된 일을 만나게 되며, 이 삼살은 칠화, 오토, 구금이 모두 동초에 있는 경우 칠화는 오토를 화생토하고 오토는 구금을 토생금하여 구금의 기운이 막강해져서 구금에 해당하는 육신의 힘이 막강해지는 작용을 말하며 보통 759 삼살이라 합니다. 또 삼형은 삼목, 이화, 구금이 모두 동초에 있는 경우 삼목이 구금에 의해 금극목으로 깨지는 작용을 말하며 보통 329 삼형이라 하며 지지로는 인사신 삼형이 됩니다. 이 박지성 선수 사주에서 먼저 세효, 육수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면, 이 첫째, 바탕 오행인 해수와 오행이 같으니 세효는 왕합니다. 이 세효가 왕한 사람은 약한 사람에 비해 끈기와 인내심이 강한 특성이 있으며, 수는 오상으로는 지혜인, 지혜에 해당하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사주 해석에서는 세효, 영순이, 홍국수와 중궁, 집안 홍국수가 중요하며, 이 경우는 세효, 영순이에는 10토 귀가 있고 중궁, 집안 홍국수에는 5토 관이 있으니 관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관귀가 있는 사람의 특성은 자존심이 강하고 다른 사람에게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으며, 세효, 영순이에 귀가 있는 사람은 어려서 질병을 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운동선수 사주의 특징은 첫째, 운동 실력은 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손은 재주, 기술, 능력으로 운동 실력은 손이 왕한가 약한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손인 팔목이 000가 되어 태왕하니 운동 실력이 뛰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상대방, 적수는 관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관귀는 군인에게는 적군으로 승부를 결정하는 일에 적수는 관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관인, 중궁, 집안 오토가 운동 선수에게는 상대방 적수가 되며 그 힘은 0xx가 되어 왕하나 손에 비하면 약하므로
손의 능력이 관인 상대방을 능히 이길 수 있으니 운동선수로서는 제격이라고 봅니다. 유년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면 팔목운으로 14세에서 21세 사이를 보면 팔목은 손으로, 손은 재주, 기술, 능력을 의미하니 운동선수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운입니다. 특히 손이 관보다 힘이 강하니 손은 000가 되고 관은 0xx가 되어 이 나의 능력으로 상대방을 쉽게 이길 수 있으며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박지성 선수는 체격이 왜소하여 힘든 시기도 보냈으나 중학교 시절 팀을 도내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전국체전 우승, 대통령배 3위 등 성적도 올렸으며 우여곡절 끝에 대학에 진학했으나 대학 시절 허정무 감독 눈에 띄어 올림픽 대표로 선발되고 일본 제1리그에 진출합니다. 구금은 22세에서 30세 사이는 구금은 부가 되며 부는 부모, 스승, 귀인, 재산 인정받음을 의미하니 스승과 귀인을 만나고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재산을 축적할 수 있으나 이 사구금은 지렉과 사상이니 운동선수에게는 부상 등으로 힘든 일도 겪는 시기가 됩니다. 또 부는 왕할수록 좋은데 그 이유는 부는 나를 생하는 육신이니 부가 왕하다는 것은 내가 받는 혜택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단 구금은 그 자체로서는 XXX가 되어 태약하나 7궁의 7화, 중궁의 오토가 있어 7호고 3살이 되니 그 힘이 막강한 구금 부가 되어 세요가 받는 혜택도 그만큼 막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박지성 선수는 J리그 팀을 일부 리그로 재진입시키고 일본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하였으며 히딩크 감독에게 발탁되어 2002 월드컵에서 활약하였으며 히딩크가 감독으로 있던 네덜란드 축구팀으로 이적합니다. 이 네덜란드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던 시기도 있었으나 히딩크 감독의 배려와 본인의 노력으로 자리도 잡고 인정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알렉스 퍼거슨 감독에게 발탁되어 세계 최고의 명문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게 되어 2005년부터 2012년 다른 팀으로 이적하기 전까지 전성기를 보내면서 부와 명예를 얻게 됩니다. 다만 구금은 지렉 사상이 되고 3살 작용까지 되어 수술을 받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일수운인 31세에서 31세 사이를 보면 일수는 형이니 친구, 동료, 선후배, 경쟁자 등을 의미합니다. 이 축구는 단체 운동이니 유년에서 형을 만나는 것은 선수로서는 괜찮으나 구금, 부의 운이 지났고 일수는 경쟁자를 의미하니 일수운부터는 구금운보다 점점 경쟁에서 밀리거나 감독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감독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일수는 팔목 손을 수생목하여 손을 더 왕하게 하니 실력을 발휘하는 시기도 됩니다. 이 형운에는 또 사적 만남이 많은 시기로 남자나 여자나 이성을 소개받고 어울리는 일이 자주 생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이화운 32세에서 33세까지를 보면 이화는 재니 남자에게는 돈, 여자를 의미합니다. 재는 관을 생하고 부를 극하는 역할을 하니 관을 생한다는 것은 관은 직장이니 선수로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나 부를 극한다는 것은 부에 해당하는 감독과는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 박지성 선수는 퍼거슨 감독과 헤어지고 다른 팀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재는 여자이니 여자를 만나고 연애하는 시기로 실제로 지금의 부인과 연애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다만 이화는 구설, 화란, 마음고생을 의미하니 선수로서의 구설과
이적 과정에서의 마음고생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삼묵은 34세에서 36세 사이는 이 삼묵은 손은 자녀를 의미하고 제인 여자를 생하는 역할을 하니 이 시기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게 됩니다. 손은 재주, 기술, 능력으로 선수로서는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이나 삼목은 이궁에 있는 이화와 이궁 바탕오행, 신금인, 구금과 삼이구 삼형으로 작용하여 삼목손이 깨지니 삼목손이 깨진다는 것은 운동선수는 운동능력 상실과 같아 이 시기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사금은 37세에서 40세 사이는 이 사금은 부는 부모님, 공부, 문서, 재산, 인정받음 등의 의미와 사금은 지렉 사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금 부는 구금 부와는 달리 그 힘이 태약하니 구금은 같이 큰 재산운이 아니며 인정은 받으나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국제축구평의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대한축구협회에서 유스 전략본부장으로 임명되었으나 1년 만에 사임하고 스포츠 행정과 공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는 부모 문서가 되고 사금은 지렉 사상이 되는데 사금이 태약하니 부에 해당하는 일에 흉한 일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 시기에 불행히도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오토운 41세에서 45세 사이는 오토는 관으로 관은 법, 직장, 직책 등의 의미가 있으니 구직자는 직장이 생기고 직장인은 승진을 하거나 영전을 할 수 있고 사업자는 사업의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박지성 선수의 내년 이후의 운은 사회활동이 훨씬 활발해지고 자신의 직책이 커지게 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오토는 7궁의 7구와 7호구 3살이 되는데 이러면 자신의 생각보다 더 큰 일이나 직책을 감당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또 오토는 부동산 관계를 의미하니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매매나 계약건이 생길 수 있으나 다만 오토는 3살이 되면 지렉성이 되니 본인이나 가족 중에 병원에 가야 할 일도 생기는 시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첫째, 구궁과 홍국수에서 구궁의 동초와 비동처, 홍국수 순위, 홍국수 강약에 대해 공부했고, 두 번째는 박지성 선수 사주에서 운동선수 사주의 특징과 삼살과 사명의 작용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15번째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홍국수의 생극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